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부분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차량 기타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 자,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표면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가공으로, 즉 지표면 위로 전선로를 만들 수 없다. 또는 이제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또 뭐 도심이 구축된다든지 등등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표면 위로 설정된 가공 전선로가 있었는데 얘를 지중으로 밀어 넣는다. 뭐 이와 같은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전선을 이제 케이블 있죠, 케이블을 이렇게 땅속에 밀어 넣고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해요? 흙을 덮어버리는 패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케이블이 설정이 됐을 때, 물론 케이블이 이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죠. 얘가 이제 그 무게로 이제 케이블을 눌러주게 될 텐데, 그 정도는 이제 버티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설정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큰 트럭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짐을 잔뜩 싣고. 그러면 대지를 눌러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르는 힘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케이블이 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케이블의 깊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때 요 깊이를 이제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있는 장소 같은 경우는 좀 더 깊게 설정을 한다. 그래서 중량을 고려하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량을 고려하지 않느냐. 중량 고려하면은 매설 깊이가 1m 이상이다라는 거, 고려하지 않으면 0.6m 이상이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8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설정을 해주면 좋은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누구요? 직접 매설식에 관련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중전선로를 구성하는 방법이 직접 매설식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더 있어요. 하나는 관로식, 하나는 암거식. 관로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량물을 고려하지 않을 땐 0.6m, 고려하게 되면은 1m를 설정한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8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돌침, 수평도체, 메쉬도체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건축물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하늘 높은 곳에서 형성되는 낙뢰가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대지를 향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건축물이나 구조물, 건축물은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걸 말하는 거고, 구조물은 다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다리. 그러면 그쪽을 향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떨어졌을 경우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부서져 버릴 수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또는 이 낙뢰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면 사람은 크게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축물, 구조물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안전하게 대지로 보내는 어떤 설비를 꾸미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해요. 보시다시피 건축물 상단부, 꼭대기 쪽이죠. 거기에다가 이 낙뢰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받아들여서 소화를 못하니까 대지로 흘려보내는 라인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지로 보냈으면 방전하는 부분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여기를 낙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해서 수레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수뇌부에서 받아들인 낙뢰를 아래로 전달하는 이 부분을 이제 인하도선이라 하고, 방전하는 이 부분을 접지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뇌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이라 통상 부르게 되고요. 얘네들 다 합해서 외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내부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다시 전기 설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기 설비가 있을 때 이 전기 설비도 어떻게 해줍니까? 대지 땅에다 이제 이렇게 해서 묻어줄 거예요. 그때 얘네 둘을 이제 묶어서 접지하게 되면 통합 접지 시스템이라 하는 것이고, 뭐 통합 접지 시스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랬을 때 이제 낙뢰가 유입돼서 인하도선 타고 내려와서 방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전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위쪽에서 또 낙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실내에서 건축물 안쪽에 설정하게 되면 이걸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 개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일단은 문제에서 설정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설정하면 이게 돌침이고요. 또는 이제 옥상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기둥 같은 걸 설정한 다음에 선으로 이렇게 둘러쳐요. 둘러치게 되면 이걸 수평도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축물의 옥상면이 있을 때 그 옥상면에다가 어떤 형태로 선을 갖다 대버립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메시도체라고 통상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낙뢰를 받아들이는 수뇌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2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3번.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중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가지고 케이블을 쭉 깔아요. 직매식이든, 그죠? 뭐 관로식이든 간에 쭉 깔다 보면은 중간중간에서 선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무한히 긴 케이블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접속을 시키고, 또 이제 그 지중해 설치된 케이블을 관리해야 되는 장소도 중간중간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전선 접속을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중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할 것. 여러분, 전기시설물인데 세척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정답은 1번이죠. 경부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이 견뎌야 되고요.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뚜껑, 이 뚜껑은 통상 우리가 이제 맨홀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홀 뚜껑. 맨홀 뚜껑은 시설자, 유해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83번의 정답은 1번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84번 문제. 전식 방지 대책에서 매설 금속체 측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고려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결국에 전식이다라고 하는 건 대지에 전류가 걸려서 그 주변 금속에 불필요한 부식작용을 만들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그 전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니까 그 전류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거나 전류를 안 흐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연 코팅, 코팅이니까 한번 쌓아버린 거잖아요. 배류장치 시설, 그 전식을 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전류를 모아서 다른 데 버려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류. 그 다음에 변전소 간 간격을 축소한다? 여러분, 대지에 전류가 흘러서 문제가 되는데 그 흐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원인에 해당하는 장소인 변전소를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영향이 더 심해지는 형태죠. 멀리 떨어뜨려야 되죠. 전류 또는 전기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그죠? 그거 꼭 개념 설정해 주세요. 그럼 저준위 금속체를 접속한다. 정답은 3번. 간격을 넓혀야 되는 거죠.
전기시설물은 절대로 좁히게 되면 더 위험해지고 전기에 대한 어떤 전기적인 측면의 어떤 문제점은 더 커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4번은 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의 저하복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설되어 있었을 경우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보니까요. 합성 수지관의 지지장관 거리를 2m로 하였다. 이게 잘못된 거죠. 1.5m가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 그림으로 간단히만 보자면 이렇게 이제 합성 수지관이 만약에 칠판 면에 설치가 돼 있으면요. 요 안에 전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합성 수지관을 어떻게 해요?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 고정을 시켜주는 이 부속품 또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한다? 새들이라 하고요. 이게 너무 띄엄띄엄 있게 되면 고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잘 받게 하기 위해 이 지지점간 거리는 1.5m 이하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5m 이하.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덕트라든지 금속관이라든지 등등의 형태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지지점간 거리는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안에서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합성수지관, 관, 덕트, 몰드 내부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있으면 안 돼요. 관이나 덕트나 몰드의 경우는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거죠. 근데 그 관이나 덕트, 몰드 안에서 전선의 접속점이 존재하게 되면 전선의 접속점은 접속되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저항값이 큽니다. 저항값이 크면 그 지점에서, 즉 접속점에서 열도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그 발생한 열이 방출돼서 나타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관, 덕트, 몰드 안에서는. 그러니까 전선 접속점 주변에 열이 남게 되고, 그러면 전선 입장에서는 주위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죠.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그 자체의 저항값은 또 올라가요. 열은 더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전선 접속점에 해당하는 부분의 피복이 또는 절연시킨 부분이 녹아버리죠. 그게 녹아버리게 되면은 관이나 덕트, 몰드와 이제 붙어버리는 형태. 그래서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여버릴 거고, 금속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고장 전류가 흘러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전기적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점이 없도록 설정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금속관공사에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을 사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5개용을 쓰면 안 돼요. 금속관은 쇳덩이잖아요. 철로 만든 거니까요. 만약에 나전선을 쓰게 되면 바로 쇼트, 즉 단락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절연 전선 사용해 줘야 되고요. 인입구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한다. 인입구, 그러니까 들어오는 라인 쪽에다가 시설하는 게 맞죠. 온오프 스위치를.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각 극이라는 얘기는 각 선에 설치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6번입니다.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하는 접지극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접지극. 접지극이니까 땅속에 묻어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중 금속 구조물. 금속 구조물인데 땅속에 있으면은 그 금속 구조물의 표면이 대지와 접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접지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수도관 되겠습니다. 토양에 매설된 기초접지극. 기초접지극은 우리가 이제 건물, 빌딩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튼튼하게 짓기 위해 땅을 깊게 파죠. 근데 그때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그 기초공사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철근을 탁탁탁 박을 거 아니겠습니까? 박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로 철근으로 연결한 다음 거기를 콘크리트로 부어버리겠죠. 콘크리트로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사용되는 철근이 결국에는 대지와 접속이 되어 있으므로 기초접지극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밖의 금속 피복. 케이블은 땅속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게 되면 외장은 껍데기예요. 피복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지와 맞닿아 있으니까 그거 역시나 접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대지에 매설된 강화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해요.
강화 콘크리트는 이제 말 그대로 단단하게 만들어준 형태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접지구 개념을 설정하려면 대지와 접속이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7번 문제 되겠네요. 사용전압 154kV인 전선로를 제1종 특화 보안공사로 시설할 때 경동연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 이상이냐? 우리가 일반 특고압이면 22스퀘어를 쓰면 돼요. 이상짜리를. 근데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주시면 돼요? 특별히 보다 더 안전하게 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통상 35kV 넘는 제2차 접근 상태에 적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때 이제 전압에 따라서 그래서 100kV 미만, 100kV 이상 300kV 미만, 그 다음 300kV 이상 이렇게 해서 전선의 굵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kV 미만은 55스퀘어 이상, 100kV 이상 300kV 미만은 150스퀘어 이상, 300kV 이상은 200스퀘어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거. 따라서 지금 154kV니까 여기에 속하게 되고 150스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7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게 이제 경관 부분이죠. 네, 경관 부분에서 이제 설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A종과 목주는 강도가 약하니까 못 써요. 그 다음 B종 철탑은 쓰는데 B종은 150m 이하, 철탑은 400m 이하 꼭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87번도 이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고, 다음 88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동일 지지물의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고압 가공 전선을 저압 가공 전선의 기역으로 하고, 이 말의 의미가 만약에 동일 하나의 지지물이 있고 고압 라인과 저압 라인을 같이 시설하는 병행 설치 개념입니다. 그러면 같은 완금에 설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시설된다라고 했을 때 위쪽이 전압이 높은 고압이고 아래쪽이 전압이 낮은 저압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은 저압 가공 전선의 위로 하고 별개의 완금리에 시설해야 하며, 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이격거리가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최소 0.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로 하고 0.5m.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88번도 얘기됐고요. 다음 89번 문제.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의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맞죠?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정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전기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아마 이게 전기사업법에 속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설비를 보다 안전하게, 그렇죠? 다른 쪽 영향 주지 않고 사용하는 그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보기 4번. 전기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해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안전원칙에 해당하는 내용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0번 문제 됩니다.
플로어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최대 몇 스퀘어냐라고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에서 사용하는 전선의 최소 규격은 2.5 스퀘어 이상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2.5 스퀘어보다 훨씬 굵은 걸 쭉 써야 되겠죠. 그죠? 쭉 쓰는데 뭐 6 스퀘어 뭐 넘어서, 그죠? 그럼 10 스퀘어가 있었어요. 10 스퀘어가 있었다. 그럼 10 스퀘어에 해당하는 연선이면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피복 입혔고, 그럼 이렇게 생긴 10 스퀘어짜리 연선을 쓰는데, 이 연선을 쓰려고 봤더니 이게 좀 비싸요. 그러니까 좀 싸게 좀 하자. 응? 연선 쓰는 이유가, 이렇게 작은 소선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이유가 전력에서 공부를 했듯이 표피효과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옥내 배선의 경우는 표피효과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준다. 그럼 가격도 좀 저렴하게 좀 하고, 그래서 10 스퀘어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 이와 같은 연선이 아니라 이와 같은 단선을 쓰게 해줍니다. 10 스퀘어 이하의 경우는 단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이 단선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표피효과 말고 이게 단단하다 보니까 잘 안 구부러져요. 연선은 잘 구부러지는데 잘 안 구부러집니다. 즉 이와 같은 옥내 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방이나, 그죠? 사무실, 학교 교실 같은 데 옥내 배선 공사를 하게 되면요, 굴곡이 있잖아요.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뭐 기둥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럼 그 굴곡이 있을 때 그걸 휘어줘야 되는데, 이 단심으로, 심 하나로 된 건 잘 안 휘어져요, 이게. 그런데 10 스퀘어 이하로 10 스퀘어짜리 연선이 흘릴 수 있는, 또는 10 스퀘어짜리 연선의 능력과 유사한 형태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 즉 단선의 경우는 그 정도의 굵기는 상대적으로 잘 구부러지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옥내 배선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다수가 단선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걸 염두에 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옥내 배선 공사를 진행할 때 전선의 최소 굵기는 2.5 스퀘어 이상이고요. 만약 굳이 단선을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연선 기준으로 10 스퀘어 이하의 경우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